시험에서 이러봤는데 뭐 모든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좀 기다리기 좀 어렵고요. 3점짜리 문제는 뭐 난도가 너무 많이 높다 생각하신다면은 3점짜리 문제는 뭐 굳이 집에서 다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여유되면 한번 시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수능 완성 문제가요. 문제가 많이 더러워요. 앞에 선생님께서 수능 완성을 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샀고 그래서 뭐 완전히 새 걸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라서 소개하고 2점짜리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푼 거는 집에 가셔서 푸시도록 알겠습니까? 2점짜리 테스트 페이지 29페이지부터 있었습니다.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다 잘 풀었습니까? 다 잘 풀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30페이지에 8번을 한번 볼게요. 자주 얘기합니다만 화학원은 거의 실전적인 데이터를 다룹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 실제 존재하는 원자 및 실제 존재하는 분자들을 다룬다고요. 그리고 그 비율도 다르게 안 바꿉니다. 여러분들 아까 염소가 원자번호 17번인데요. 염소가 질량수, 서로 다른 질량수 가지고 있는 몇 대 몇으로 있습니까 하면 35의 질량수를 가진 놈과 37의 질량수를 가진 놈이 3대 1의 전체 비율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Cl2의 무게 분자량으로 따집니다. 분자를 따지면 353은 만날 수 있겠죠. Cl2가 되면 왜 하필 Cl2입니까? Cl3, Cl4 없습니까? 하면 Cl2만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단원의 화학결합의 공유결합의 분자에 가서 가르치게 될 거예요. Cl2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요. 염소 353은 만났습니다. 70대입니다. 35하고 35짜리. 3537 만날 수 있겠죠? 72가 되겠고요. 3737 만날 수 있겠어요. 74가 되겠습니다. 존재 비율이 3대 1, 즉 4분의 3대 4분의 1의 존재 비율이기 때문에 그 확률 또는 비율이죠. 70짜리가 나올 비율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경우의 수 배워왔잖아. 확률 배워왔잖아. 그치? 3535 만난다는 것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에요. 얼마요? 16분의 9의 존재 비율이 되겠죠? 얘는 16분의 9가 되겠어요. 다시요. 74가 되겠대. 무슨 뜻이야? 37 만나야 되겠지? 얼마의 존재 비율일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72가 되겠대. 어떤 뜻일까요? 3537 만날 수도 있겠지만 3735 만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로 끝이 아니라 그것의 2배가 돼야 됩니다. 16분의 6이에요. 그래서 존재 비율로 16분의 9와 6과 1을 다 합치니까 100% 나오겠죠. 이거는 염소의 존재 비율에 대한 확률 그래프예요. 17쪽에 보면 브로민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브로민은 79짜리하고 81짜리가 1대1의 존재 비율로 있어요. 1대1이니까 평균 원자는 얼마 될까? 80이 돼요. 그래서 브로민의 평균 원자는 80. 얘는 80짜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고요. 79짜리가 2분의 1의 81짜리가 2분의 1의 존재 비율을 가져요. 똑같습니다. BR2 아까 말했지만 염소 밑에 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같은 족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져요. Cl2가 염소 원자 2개가 공유결합을 했어요. 브로민 역시 마찬가지예요. 브로민 원자 2개가 공유결합을 해서 BR2라는 분자를 만들어요. Cl2는 염소는 Cl2가 되고 브로민은 Br2가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족의 성질을 화학적 성질을 안다는 것은 그 족에 있는 다른 놈들의 성질도 그렇게 유사하게 패턴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번에 과거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쌤하고 이제 뭐 특강하고 이런 거 하는 와중에 이제 뭐 연습 문제를 한 150문제씩 나오는 그쪽이 있는데요. 뭐 거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같은 족에 대해서 한 놈의 성질을 물었으면 그 밑에 있는 성질을 어떻게 했냐?
한 놈이 화학 반응 이랬어. 다른 놈은 화학 반응 어떻게 했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BR2. 얘는 분자량을 따지면은 79 만날래요. 얼마? 79 만났어요. 여기 왜 81 쪽에다 놨어? 79 만났대요. 얼마? 158 되겠죠? 예, 존재 비율이요? 4분의 1입니다. 7981 만났어요. 160 되겠군요. 존재 비율이요? 4분의 2가 되겠고요. 8181 만나요. 160 2가 나오겠습니다. 역시 4분의 1입니다. 8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8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A2의 분자량이래요. A2요? BR2예요. 이거예요. 이랬어요? 됐나? 그 다음에 앞에 여러분한테 수소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수소는 수소 1자리하고 2자리 두 개의 동위해성인데 얘네들은 3대1 1대1 했다면 얘는 압도적으로 이게 많아요. 그렇다면 수소에 대해서 분자량은 어떻습니까? 하면 1자리 만났어요. 2와 1이 만났잖아. 3. 두 줄 만났어요. 4라고 했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요? 압도적으로 이게 많댔잖아요. 99.9% 이상이에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얘의 존재 비율이라는 것은 거의 무시할만 하다 되는 정도죠. 존재하긴 해요. 하긴 해요. 근데 별로 없어요. 이 세 개의 그래프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뭘까? 세 개다. 응? 세 개다. 그렇죠. 동위원소가 두 종류라면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이 다른 세 종류가 나와요. 비율은 다를지언정 세 종류의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제가 했던 거 정리해 보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수업했던 거 동영상 유튜브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 쌤하고 첫 수업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먼저 해서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앞전 시간에 했던 거였습니다. 돌턴 모델이 있었습니다. 원자는 안쪽이죠라고 했었던 모델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플러스 바디에 전자가 콩콩 박혀 있는 모델을 제시했네요. 누구 모델이죠? 톰슨 모델이에요. 톰슨 모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쌤, 당신 모델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 나왔어요. 내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아요 라고 얘기했던 모델입니다. 누구요? 러더퍼드였습니다. 볼턴 모델, 톰슨 모델, 그리고 러더퍼드 모델인데요. 각각 설명할 수 있었던 또는 설명하려고 나왔던 거죠. 질량 고정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을 설명하려고 돌턴에 나왔지만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돌턴 모델은 설명될 수 없어서 톰슨 모델이 설명할 수 있었잖아. 그리고 알파 2차 산란 실험을 통하니까 돌턴이 하나도 통과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톰슨이면 100%다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개중 한대의 비율로 아주 큰 산을 갖고 튕기는 게 있어서 원자 핵을 제시했던 러더퍼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때 당시의 전자기학으로서 전하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외부로 전자기파, 에너지파를 방출해야 된다 했습니다. 러더퍼드 모델이 맞았다면 이게 원자핵 주위로 이렇게 나선형을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전자기파를 내놔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양한 전자기파를 내놓으면서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내놓으면서 특정 다양한 전자기파를 내놓으면서
원자에게 전자가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에 대해서 보어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러더포드 모델이 틀렸어. 원자는 원자 핵이 있는 거 그래 맞아. 대신 특정한 전자 껍질마다 전자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 전자가 특정 전자 껍질을 이동할 때마다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만 가진다는 건 그런 내용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러더포드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분석할 수 없었고요. 보어 모델이 되어서야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이 보어는 기존 학자들이 여러 가지 파장의 빛에 대해서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걸 직관화시켜서 원자의 에너지는 1회라고 딱 직관화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어가 했던 것의 역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어는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을 보고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이라든지 저구에서의 몇몇 가지 스펙트럼이 나온 것을 보았고요. 그 스펙트럼이 몇몇 가지 나온 것을 에너지는 1이라고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그 역을 취하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 수소의 에너지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파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챕터 5에 이제 현대 오비탈 현대 모형으로 나오는데 먼저 보어 모델입니다. 보어는 n = 1껍질에 하는 첫 번째 전자껍질, n = 2껍질에 하는 두 번째 전자껍질, 3, 4 등등등 특정한 전자껍질이 있고 이 껍질에서만 전자가 이동할 수 있었어. 이 껍질과 다른 껍질 사이엔 전자가 있을 수는 없어라는 내용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복잡한 중간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그건 좀 무시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n = 무한대 껍질까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E1은 마이너스 13mJ/몰. 자, K는 13ml라는 숫자를 쓰는데 뭐 필요 없습니다. 1제곱분의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주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를 쓰겠습니다. K는 1313ml kJ/몰이라는 상수입니다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K를. 그렇다면 네 번째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마이너스 4제곱분의 K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n = 무한대 가면 이 무한대는 하겠습니다. 1제곱분의 2제곱분의 3제곱 무한대 제곱하니까 제로를 삼죠. 즉 마치 전자가 우물에 빠져 있는 전자를 그래서 길어 올리듯이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영어로 기준 삼았을 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학력이 더 올라가서 만유 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할 때 그 역시 마이너스를 해서 지구에서 무한히 먼 거리에 놔두면 그걸 제로로 기준 삼는 그것과 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얘기한 것은 n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주양자수 n제곱분의 13ml kJ/몰 이렇게 소개되겠습니다. 말했지만 K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양자수의 제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오.
참고로 이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의 분석에 대한 내용은 화학원뿐만 아니라 물리원에도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리원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인가요? 그래서 수소는 기본적으로 N=1에 여기에 전자가 원래는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빛에너지든 열에너지든 전기에너지든 화학에너지든 어떤 에너지든 흡수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하겠습니다.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특히 빛에너지 마주축 반응부 중에서 특정한 빛에너지를 흡수해버렸으니까 그게 쭉 빠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 마주축 반응부 연속적인 게 쭉쭉 빠져있는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다시 말하면 들뜬 상태가 됐다면 이 들뜬 상태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죠.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특정한 빛이 찍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 에너지를 쓰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바로 그런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방출됐습니까? 예,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N=1로 떨어지는, N=1로 내려오는 경우와 2로, 3으로 내려오는, 4로 내려오는 이런 경우들을 여러 가지를 분석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자외선이 떨어진 것을 분석한 사람은 따로, 가시광선이 내려온 것을 분석한 사람이 따로, 적외선 계열에서 내려온 것을 따로 그렇게 분석됐는데 보호가 그것을 통합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을 취하다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N=1로 내려올게요. 그래서 2에서 1로 내려왔잖아. 3에서 1로 내려왔지요. 4에서 1로 내려와요. 5에서 1로, 6에서 1로 무한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N=1껍질로 내려온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네요. 라이먼입니다. 이것을 라이먼 계열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 라이먼 계열은 기가 막히게 자외선에 떨어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 N=1, 2, 3, 4 이걸 뭐라 부릅니까 하면 주양자수 또는 전자껍질수가 됩니다. N=2에서 N=1로의 전자전이 N=2에서 N=1로의 전자전이 말이 어때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보호는 여기 이 전자껍질 N=1껍질을 N=2껍질 하는 것을 K껍질, L껍질, M, N, OPQR 이렇게 전자껍질을 기호로 썼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2에서 주양자수 1로의 전자전이 두 번째 전자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껍질의 전자전이 이거를 L껍질에서 K껍질로의 전자전이 좀 더 줄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길어요. 2에서 1로의 전자전이 이것도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실에서 통용될 용어를 하나 쓸게요. 이 교실에서 라이먼 계열 중에서 요 놈은 2에서 1로 떨어지다 보니까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라이먼 1이라고 칭할게요. 우리가 이 교시에 통용하는 말로 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라이먼 1 하면 라이먼 계열로 N=1로 떨어지네. 1? 에너지가 제일 작으라고 2에서 1로 떨어져야 에너지가 제일 작겠지. 그렇다면 라이먼 2를 쓸게요. 두 번째로 에너지가 작으래. N=1로 떨어지는데 두 번째로 작으려면 3에서 1로 떨어져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뻔하게 이쪽 뭐가 되겠습니까? 라이먼 3를 하겠다고요. 무한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라이먼 무한대로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교실에 통용되는 용어예요. 내가 라이먼 1 하면 무슨 뜻이라고? 라이먼 계열 N=1로 떨어지는 자외선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하겠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라이먼 1의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라이먼 2의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라이먼 3의 에너지요. 라이먼 무한대의 에너지를 써볼게요. 라이먼 1의 에너지 주양자수 N= 맞춰서 N제곱 하다 보니까 라이먼 1의 에너지는 1제곱분의 1 빼기 2제곱분의 1 그래서 3은 3K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요게 라이먼 1이라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
라면 2 에너지요. 1로 떨어져요. 어디서요? 3에서 떨어져요. 앞에 건 뭐야? 어디로 떨어지느냐? 뒤에 건 뭔데요?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9분의 8K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라면 3요. 1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에서 16분의 15K가 되겠습니다. 라면 무한대, 이건 1제곱분의 1 빼기 무한대 제곱분의 1로서 얘는 K를 그대로 쓰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시절에 보어 시절에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 광량자설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평상수 하에 대해서 평상수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진동수에 비례해요라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이먼 1, 라이먼 2, 라이먼 3, 라이먼 4의 에너지의 비율은 곧 진동수의 비율이야.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죠라는 것은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광속 C가 빛의 속력 이거는 진동수와 파장을 곱하면 되었습니다. 진동수를 제시했다는 것은 람다 분 C 이렇게 제시되는 거죠.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야 됩니다. 즉 자외선 이쪽으로 갈수록 람다 이거 파장입니다. 물리에서 파장 배우시죠? 파장이 짧은 됩니다. 즉 파장이 짧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큰 놈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장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파장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동수는 단순한 더하기가 됐는데 파장은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파장의 역수를 취해야 되는 복잡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파장을 뒤집어가지고 진동수를 해놓으니까 간단하게 펼쳐진다는 게 보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였습니다. 세상사 n 1로만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n 두 번째 전자값질에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 두 번째 전자값질에 떨어지려면 높은 데서 떨어지려니까 당연히 주양가스 2보다 더 큰 쪽에서 떨어지겠습니다. 3에서 2로 떨어져, 4에서 2로 떨어져, 무한대에서 2로 떨어져. 이렇게 두 번째 전자값질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즉 가시공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발먼돼요. 그래서 이 발먼은 기가 막히게 가시공사에 떨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발먼 1, 2, 3, 4막까지만 가시공사에 떨어집니다. 발먼 1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라이먼 1, 라이먼 2, 라이먼 3 점점 하다가 라이먼 무한대가 된 겁니다. 발먼 1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네요. 발먼 1의 의미는 2로 떨어집니다. 2제곱분의 1. 발먼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했습니까? 3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36분의 5K 에너지가 가지게 발먼 1입니다. 발먼 2는 어떨까요? n = 2로 떨어집니다. 어디에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4에서 떨어져야 되죠. 2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3K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16분의 3K하고 16분의 15K 에너지가 몇 배 차이 나지? 5배 나. 에너지가 5배라는 것은 진동수 역시 5배가 더 큰 거예요. 누구보다? 발먼 2보다 라이먼 3가 에너지가 5배, 진동수가 5배 더 커요. 지금 파장은 5분의 1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발먼 1의 에너지 보세요. 발먼 1 3에서 2로 떨어졌죠. 이해됐습니까? 발먼 1의 에너지 이것과 라이먼 1의 에너지를 합하면 하겠습니다. 3에서 2로 가는 것과 2에서 1로 간 것의 합을 내면 3에서 1로 다이렉트 떨어진 발먼 1과 라이먼 1을 합하면
라이먼 2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은 발모 1의 진동수와 라이먼 1의 진동수를 합하면 라이먼 2의 진동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라이먼 1이다, 발모 1이다 라고 했었을 때 발모 1이 뭐지? 이래버리면 내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겠죠. 내가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과 2에서 1로 길게 설명을 물론 그렇게 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발모 1, 2, 3, 라이먼 1, 2, 3를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가 서로 같게 된다면 훨씬 더 짧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발모 1, 라이먼 1 합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 자, 그렇다면 발모 1보다 발모 2 에너지가 더 커요. 당연히 발모 3, 발모 4 에너지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발모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을 따져봤어요. 라이먼에서 제일 크다면서 무한대에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도 발모에서 제일 큰 발모 무한대는 하겠습니다. 발모 무한대는 2제곱분의 1 빼기 무한대 제곱분의 1로서 4분의 1K의 에너지에 해당해요. 라이몬 이게 뭐예요? 못 이기네요. 발모 1, 발모 2, 발모 3, 발모 4.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시형수에 떨어진 것은 발모 1, 2, 3, 4밖에 없어요. 발모 1, 3에서 떨어졌잖아. 4에서 떨어지고 5에서 6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7 이상에서 떨어진 것들은 자연수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냥 가시형수에 퉁 칠게요. 발모 1, 발모 무한대까지만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발목 에너지는 어디에 떨어진다? 가시방수에 떨어진다. 발목 무한대 에너지 대 라이먼 1의 에너지는 몇 대 몇 나올까요? 1대 3이 나오겠죠. 진동수 비역시 1대 3이 나오겠습니다. 대신 파장은 역수를 취해서 이해됐어요? 3대 1 나옵니다. 이 에너지들은 워낙에 자주 나오는 놈들이니까 기억해놓고 있으면 요요로모로 이용하겠습니다. 발목 무한대의 에너지와 라이먼 1의 에너지를 합하면 얼마 나올까요? 1. 예, 라이먼 무한대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발목 2와 라이먼 1을 합할게요. 발목 2와 라이먼 1을 합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라이먼 3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발목 2의 진동수와 라이먼 1의 진동수를 합하면 라이먼 3의 진동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쌤 파장은요? 파장은 역수를 취해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끼리 단수하게 더하거나 파장끼리 단수하게 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해됐어?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십시오.